안녕하세요. 이해란 TV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유카리 이다상과 또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시는 지력이 엄청 많이 쌓이신 우리 이문정 기자님, 이 세 분과 함께 오늘의 이 다급한 현실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말로 인사 좀 하시죠. konnichiwa.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일본인들이라는 거를 좀 실감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 인사도 해봤습니다. 저는 딱 알고 있는 게 마타기테 쿠다사이. 억양이 좀 비슷한가요? 네, 더 오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미카 교수님, 오늘 어떤데요? 요즘에 매일같이 북한에서 배가 일본 해안가에 또 교류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엊그제도 또 새롭게 발견되었고요. 지난번에 그 소식을 잠깐 말씀드렸을 때는 그랬죠. 아직 그것이 어업을 하다가 이렇게 선안돼서 표적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제 신문 기사에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라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 기사가 나기에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해나TV에서 예지는 여기 있으신 예언이 있었다고. 그거는 운전을 계속 해본 사람만이 어느 모멘트에 끼어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수상한데 이게 연락선? 공작선? 했는데 어제 많은 언론들이 공작선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란 TV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란 TV를 보시면 세상을 조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제 그 야후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진짜로 오성과 어부인가? 진짜 직설적으로 제기했네요. 순정원이 인민군 수족과 그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그 수상한 목조선이 표적되었다. 니가타 사도가 또 섬입니다. 사도시에서 6일날 새롭게 발견된 배는 그 바위에 이렇게 표류돼 있었다. 그대 파손된 선체에서는 그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 김일성 주석의 그 배지가 발견되었고 또 그 선체도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854 군부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곳에 표적을 됐는데요. 북쪽은 홋카이도도 아오모리, 아키타, 니이가타, 남쪽에는 가고시마까지 여러 곳에서 아니 근데 표류가 되면 거의 한쪽으로 되지 여러 곳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11월 달만 해도 그 28번 그리고 12월 달 들어와서 5번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점이 좀 수상한가 하면은요, 아키타현 지사께서도 그 사타케 지사가 진짜로 어선인가 아니면은 간첩선인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도카이대학의 야마다 교수님이 주목을 했는데 크드가 보통 어부들이 신는 크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무슨 구두예요? 너무 미끄러운 그러면 혹시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다 죽었나요? 백골이 돼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냥 살아서 이렇게 표적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귀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받아주나요? 예, 지금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간접인 가능성이 너무 높으면 좀 대처할 방법을 그동안 인도적으로 진짜 어부인 줄 알고 인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만약에 너무 의심이 간다면은 좀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불감적으로 보냈을 만일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서 베트남처럼 버터피플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간첩선이라고 하게 되면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맞다. 그렇죠. 인민군 군복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민군 군복을 입고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들을 일부러 이제 이렇게 따로 내려보내고 또 이쪽에 이제 그 진짜로 간첩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보내야지 이 시각이 분산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 조사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북한에서 만일에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나서서 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항상 이 분간을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 간첩들 때문에 좀 일본에도 간첩이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그런 아까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18명이 그 크기의 큰 배인데 8명밖에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모르는 사이에 상륙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 다 잡았나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다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2001년도에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간첩성, 그러니까 공작성이라고 밝혀졌던 그런 사건인데요. 2001년 12월 가고시마,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그 아마미 오시마 먼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그 공작선이 있었는데 그 해양보안청이 그 순사의 경고를 듣고 막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격을 했는데 이 간첩성에서도 발포를 했어요. 발포를 해서 응하고 소형 로켓단까지 이렇게 발포를 했는데 결국은 아주 과격하게 저항했지만은 마지막은 스스로 자폭해서 배 전체가 침몰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작선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간첩선 또는 그 대량 탈북, 버터피플 이 두 가지를 다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공작선 같은 경우도 그 오징어 낚시배처럼 이렇게 조명기구 같은 걸 다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다 꾸며 놓았다고. 그 오징어 낚시배처럼 했으면 간첩선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구나. 이 겨울바다에 무슨 오징어가 잡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오징어는 여름에 잡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12월 달에 남쪽에서 발견된 건데 오징어를 겨울에 잡는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야말로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수량한 이론입니다. 이것도 진짜 옛날부터 일본은 간첩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 청년 때문에 간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부터 오히려 그 시대가 또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이런 기사도 제가 좀 흥미로워서 하나 소개해 주시죠. 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인텔리전스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11월 12일 날에 실린 그 인텔리전스에 실린
그 타케우치 아키라 보도 기자가 쓴 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부엉이 부대라고 하십니까? 부엉이 부대요. 아, 부엉이 부대. 북한에는 먹랑꽃 부대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 부엉이 부대를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본에서 전개된 그런 그 무도 조직, 그러니까 폭력 조직입니다. 네. 폭력 조직 이거 부엉이 무대라는 그 굉장히 이름을 날린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1973년 당시에 그 40대 중반이었던 고대기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조선령 상하의 연구기관인 그 조선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연구원 자리에서 그 활동하면서 또 사업도 하고 회사도 설립하고 무역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니버스 트레이딩이라는 그 무역회사 1971년에 설립하고 1978년에는 도상했다고 하는데 김병식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이 회사에서 이 고대기라는 그 이름을 날린 간첩. 이 많은 활동을 했었다는 그 원래 북한이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이 이제 저청년 사람들에게 그 빠칭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도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첩 활동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보내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지금 아베 수산도 아마 파친코 산업에서 뭔가 뭐 그 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도 정부에서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뭔가 그 북한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일본에서 뭔가 하라고 그렇게 지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몇 곳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친코 산업이라고. 제가 제일 교포들이 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에 의하면 북한이 그 저청년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그 빠친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제 그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 충성을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돈도 있지만 자기 돈도.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도 또한 자기 이권이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간첩 활동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600명? 한국에 5만 명? 지금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종북 뭐 거의 간첩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북한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지질이 못 살다가 김일성의 도움을 하여튼 그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게 되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기 그 모두 피프식으로 북한에서 탈북 할 때 그 더 해를 생각 그 선택자 있어요? 거의 못하죠. 그렇죠. 거의 그 동해바다가 깊고 맞아. 이게 풍랑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태풍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동해바다로 탈출하는 거는 좀 거의 어렵긴 해요. 거의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서해바다로 만약에 동해바다로 온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만철 씨가 동해바다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중국 그 길이 막혀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잡아들이기 때문에 버토피플의 그리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니까 북한 군인이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터피플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구나. 왜냐면 일본에서도 만약에 거기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이 일본에 버터피플로
오지 않을까. 예,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그래서 그 버터피플을 좀 받아주셔야 된다고 제안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그 주장하시는 그 타르프 그 일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줘야죠. 잘 조사하고. 잘 조사해서. 그리고 뭐 버터피플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김정은은 망할 거니까. 김정은이 망하면 뭐 간첩은 필요 없으니까 간첩 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버터피플 많이 어느 상태가 된다고 하면 김정은이도 저 뭐 김정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량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뭐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상황을 알게 되면 남한을 택할 가능성보다는 일본을 택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자유 진영으로서 그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주도 저기 세계 인권 주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11일이. 근데 일본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준비하나요? 그래서 거기 그 중국에서 그 너네도 원하는 치베시 그냥 뭐 미군이나 그런 사람이 모여서 행진도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모임도 있고 뭐 식사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소속하고 있는 그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회의도 거기서도 시합하는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저기 주말에 그 JC 팩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가세요? 네네 그 저기 그 문경 씨와 같이 또 뭐 우리 이문경 기자님은 자타공인한 애국자라서 빠지면 안 되죠. 자는 아니고 저는 애국자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고 진짜 애국자들은 감옥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기에 저기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응원한다고 하는 그 단체 대표분이 거기에 오신다고죠? 한국에서는 뭐 잘 모르는데 그 CPAC이라고 그래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제 줄여서 CPAC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수 행동하는 그 민간인들, 그 다음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 물론 정치인들 포함해갖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이제 2월달 뭐 또 이렇게 크게 모임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맹렬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도 했었고 같은 이제 보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행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만 열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도쿄에서 개최가 돼서 저희가 뭐 미국까지 가려면 좀 쉽지 않지만 도쿄는 뭐 바로 이웃이고 그래서 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들이 3월 1일날 올해 3월 1일날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무려 그 태극기하고 일장기를 같이 들고 김정은 참수 시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앞장서 갖고 하셨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해서 우리도 이제 손을 잡고 저 김정은도 무너뜨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쳐부숴야 되는 거니까 다 죽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북한의 그 불쌍한 주민들이나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남한도 뭐 거의 지금 뭐 공산주의 그 김정은의 이익만을 위해서 앞장서주는 분들이 정권을 지금 쥐고 인수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선 우리 보수도 살아있다 그런 거를 가가지고 해주는데 이번에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Korean American for Trump라는 이제 그 그룹의 그 리사 신이라는 디렉터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여자분이신데 이제 총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티브 배넌하고 같이 발제자로 오셔서 그 북한 문제하고 외교 문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주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건 뭐 한국인 된 도리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시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나라에서 가라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나라에서는 이런 데 가라고 그럴 리가 없고 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이제 좀 바빠서 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신문을 못 보다가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저 송영길 참 저 인천시장 했던 인천시장을 하셨던 이 송영길 이분이 또 이제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뭐 80년대부터 열심히 또 그 민족주의라고 본인은 민족주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통일 쪽에 관심 갖고 활동을 해주신 분인데 연세대 총학생회장 하신 분.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불가침 조약을 밟아줘야 된다. 동시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 간의 직접 대화 뭐 해라.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 협상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러시아 그 라브코프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지금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었잖아요. 했었고. 그 랑코프 교수가 김일성 아니요. 랑코프 교수님 말고 그 라브코프라고 러시아의 그 외무부의 그분이 있어요. 근데 라브코프? 네. 랑코프가 아니고. 네, 랑코프 말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한테 얼마나 많이 퍼주고 양보하고 대화도 하고 그때도 포기한다 그래서 뭐 돈부터 일단 퍼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다 약속을 안 지킨 건 북한이잖아요. 지금 자유세계는 약속을 지키고 북한에 돈을 제일 많이 지원한 나라도 미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25년 동안 협상을 했지만 그들한테 맞은 거는 우린 뒤통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설마 진심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 돼서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송영길 이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이쪽 더불어민주당 그 박지원 시인이 뭐니 지금 뭐 안철수하고 붙어있지만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게 자기 정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김정은 편을 들어가지고 3대 그 세습 독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서 세습 독재라고 욕하면서 이제 깜빵에다 쳐놓는데 여기에는 또 한마디 비판도 안 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는 뭐 지금 그러면서 또 맨날 뭐 위안부 소녀상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지금 100년 전의 얘기고 여기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뱃속에 기생충하고 옥수수밖에 들은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나라를 만들어 놓고 뭘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 이러는데 그 사람들 변호를 왜 해주냐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하고 송영길 씨는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쪽에서 북한 인권 주권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이걸 하셔야죠. 그 송영길 씨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베트남 가서 여자나 만나고 다니지 말고. 근거 있어요? 아니 베트남에 가서도 여자를 만났겠죠. 남자만 만나지 않잖아요. 아니 고소하시라고 그래요. 고소하시라고. 이문경 기자님, 릴렉스. 이건 그냥 예. 아니, 근데 이문경 기자님, 뭐 어때서?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궁금한 거 생겼어요. 일본 분들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청학생회장 국가예요. 청학생회장 공화국. 네, 뭐 비서실장도 청학생회장. 무슨 비서관도 청학생회장. 무슨 국회의원도 청학생회장. 무슨 정부의 무슨 그 장관도 청학생회장. 청학생회장 공화국인데 일본도 우리 다 청학생회장이 다 그 정권을 다 통째로 이렇게 다 운영합니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그 자파가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학생회장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원래 말만 나오면 청학생회장이야. 그렇죠. 뭐 1년에 총학생회장이 3번, 4번씩 나온 적도 있었고 근데 뭐 원래 어릴 때부터 반장하던 분들은 뭐 쭉 반장하시고 공부하시던 분들은 공부하시는 거고 이제 다 기질들이 있어갖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80년대 학번들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가서 다 이제 하신 건 좋은데 그 광주 5.18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서는 또 총학생회가 그때 이제 부활대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선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뭐 그 학번들하고 같은 세대라서 잘 알지만 일단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부를 안 해요. 고3 때까지 암기 딸딸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1학년 때부터 한 게 뭐냐 뭐 데모하고 뭐 화염병 만들어서 던지고 시위하고 또 선거하고 총학생 회비가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이제 내는 거. 그 총학생 회비 그냥 쿵쿵 쓰면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여학생들의 그 선망의 눈길을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고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일찍부터 권력의 맛을 누리고 그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또 학교 쪽 협박해가지고 또 취직도 잘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갖고 뭐 은행도 들어가고 뭐 또 머리 좀 되는 분들은 이제 또 변호사 시험도 보시고
또 이렇게 영화 계통으로도 많이 나오고 전 분야를 이제 다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독재에 맞서갖고 싸웠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얌전하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독재가 70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본인들이 정말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면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을 생각하고 민중을 생각하면 북한 인민하고 북한 그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서면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권력의 맛에 길들여갖고 지금 타락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30년째.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광우병 시위 막 크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미국수 먹기 싫다고. 반미 시위한 게 이 사람들의 평생의 업적이고 선거 잘하고 얼굴 좀 되는 사람들 총학생회 선거 내보내요.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또 뒤에서 이렇게 언더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위험한 인간들은 뒤에 다 숨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탤런트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탤런트 국가입니까? 그렇잖아요. 뒤에서 조종하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따로 있고. 아베 총리는 이 사람들이 절대 민주화를 독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익숙하죠. 저희 세대한테는 익숙하고 이제 50대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라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날뛰겠다 그러는데 정신 좀 차리고 그동안 그만큼 잘 해먹었으면 이제 정말 다시 20살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와서 정말 인권, 민족, 통일,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당신들이 그 일을 한 거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독재를 타도하게 해서 김일성, 김정은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감옥에다 갖다가 처박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저희한테 아무런 거 인정 못 받는 게 이 사람들이 그때도 주류였지만 그 사람들은 본류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총학생회장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총학생회장 나라였군요. 너무 같습니다. 예.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선거하고 대중들한테 다가가서 인사 잘하고 그런 걸 잘하죠. 굉장히 또 인간성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고 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근본적으로 그 틀려있는 거를 갖고 그런 식으로 정권 잡아서 당신들 하는 지금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군요. 총학생회장이 문제군요. 총학생회장. 우리 미카 교수님은 총학생회장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판장능 했습니다. 우리 유카리 상께서는 저도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분이 더 무서운데 배구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대는 일본에서 학생 운동나무 하는 것이 그 한국보다 20년 전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뭐 중학생장 하셨던 분이 뭐 어르신 분이세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시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지금 20년 뒤쳐져가지고. 네네네네. 지금 그렇군요. 네. 이분들은 그 일본에도 유명하게 그 전공투라고 해서 또 아주 그냥 도서관 불태우고 그런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과격하게 정말 그 무장 투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압이 됐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사마산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그 산장에 막 다 거기에다 그 무장해서 그룹끼리 거기에 그 숨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아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버텼는데 거기에 산장 속에서 결국은 서로 죽이는 아주 진흙 싸움, 아주 거추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뭐 좀 이름으로 숙정도 하고요. 숙청. 숙정. 배신자는 숙정. 너는 배신자다. 그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고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쪽은 지금 총학생회장들이 불러서 총학생회장 공화국도 이제 얼마 안 갈 거예요. 올해는 못 갈 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서울구치소에 좀 다녀왔는데 나란 일을 하다가 요즘에 적폐를 벌여가지고 잡혀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참 감동스럽게도 이분이 나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무슨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내가 수많은 감정을 느꼈는데 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그런 분이 적폐라면 나도 적폐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폐 캠페인을 좀 하려고. 이런 다 써가지고 나는 조폐입니다. 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조폐가 뭐냐면 붉은 족자에 폐한 폐자에 그러니까 붉은 무리를 폐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조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려고 해요. 나 우리가 하나 찍을래요. 나는 조폐입니다. 그래서 이거 청와대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우리 다 조폐야. 잡아가! 잡아가! 나 조폐야! 잡아가!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조폐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먼 훗날에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마타나베 선들이 교수께서도 나는 조폐를 이렇게 써주실 거죠? 네. 우리도. 우리 조폐용대. 조폐용대. 조폐한 거예요? 조폐? 패적. 조폐. 패적을 하죠. 패적. 빨갱이는 저자들이 우리를 조폐를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조폐하죠. 있는데 조폐. 빨갱이는 죽여야 돼가 아니라 죽여도 돼가 아니라 빨갱이는 죽여야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했는데 뭐 말이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칼 들고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다 옛날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지금 미국 교포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국에다 전쟁 난다고 또 나만의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부동산하고 증권하고 지금 다 정리하러들 다들 들어와 계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땅 사야 되겠네. 북한이 원래 해방되고 저 남한이 적화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지금 저 총학생회장들이 저 좌파 짓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도 잡고 돈도 많이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잘 안 써요. 배가 부르면. 그러는데 이게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안 나도 무너지게 돼 있고 IMF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또 밑바닥에 계신 서민들부터 고생하거든요. 자기네가 뭐 민중을 위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위선 떠는 그런 집단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것에 정의는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민중을 부르짖는 것에 민중은 절대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욕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정의 같은 소리나 그래 거창하게. 아이고 정말. 김일성도 인권이 물론 김정은도 우리가 붙잡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인권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왜 하필이면은 김정은 인권만 존중하고 뭐 페스카마오 그 선상 납치 사건 그 사이코들 있잖아 살인마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그 사이코 그 살인마 패스 이런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정신 상태가 굉장히 그분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내가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집단 살인마, 그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만 변호를 적극적으로 위증까지 하면서 해가시는데 진짜 인권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부터 돌보셔야지 인권 변호사 아닌가요? 근데 총학생회장들은 너무하네요. 또 송영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다 그 권력을 차지해요. 양심이 없네. 좀 총학생회장 못한 사람들도 좀 권력을 좀 나눠줘야지. 아니, 뭐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대학교에서 많은 세뇌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서 그냥 대학교에서 그냥 마르크스 사상을 배워가지고 이제 아빠가 좋겠다고 운동 해보니까 뭔가 들린다. 그거 이상한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꿨다고. 아 그런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그건 마르크스주의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뭐 이걸 알 텐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다고요? 그렇구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권력을 위해서 패션 권력을 위해서 양아치지요. 김일성도 김일성주의가 사상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니 김일성이 지가 주체사상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주체사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전향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부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좌파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자들, 권력주의자들, 북한하고 빌붙어가지고 그냥 나 부패하면 된다고 그냥 습관적 반미. 자기 자식들은 다 또 이렇게 미국 보내고 그냥 총학생회장 시키겠지. 또 자기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총학생회장 시키겠지. 회장 자체가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념도 없고 뭣도 없고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헌법도 다 위반을 하고 자기들도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총학생회장이에요? 아니요, 뭐 그분은 총학생회장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총학생회장들이 총학생회장 안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네.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에이. 그래요? 되는 거 아직 안 나요? 한국 여성들의 남자 보는 기준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예, 저도. 저도 그렇게 생긴 사람 싫어하는데. 저 남자는 잘생기면 남자 쉽지 않아요, 근데. 근데 여기 한국 여자들이나 일반 아줌마들이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정체에. 그러니까 이해찬하고 이회창도 구별을 못하고 뭐 그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력이 낮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문재인이 거기 대통령에 있으면 팀워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조종을 하기가 쉬운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뭐 조국 이런 분들은 뭐 공재영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호남, 학벌, 또 그다음에 외모, 말 좀 되고 이런 분들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한 끝에 한 거지. 그 뒤에서 또 머리 쓰는 사람들 다 따로 있고 원래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웃긴 게 자기들도 권력을 또 잡았으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래서 요즘 정부를 리모컨 정부라고도 리모컨 정부 그런 거 같다. 그렇죠. 문재인 미션이 있고 리모컨가 있어. 리모컨 정부. 리모컨 정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은 사상투쟁 이른바 이제 운동권들끼리 그 사투도 벌이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 그 리모컨이 북한에 있다고 말씀이에요? 혹시?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리모컨 정부 저는 거기 있어가지고 그 리모컨 하시는 뭐 일본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일본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쪽도 족보가 엉망이래갖고 리모컨 채널이 다 채널이라서 채널이라서 평양말도 안 들어요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정체불명의 리모컨 정부. 이쪽에 또 저기 남로당 2세 3세들도 많이 나와서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족보가 완전히 저쪽도 지금 개판이에요. 너무 웃기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쨌든 오늘은 이쯤 할까요? 네, 준비하신 말씀 다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짧게씩 한 말씀 해주세요. 역시 저는 그 학생 회장님들은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됐는지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학생분들도 누가 고생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 훌륭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뭐 한 사람 뭐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카리 선께서는요? 진짜 그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어디가 좋냐 안 좋냐고 그 알 수가 있는데 왜 거기 주거하냐. 북한이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진짜 그 정신 차리고 뭐 그 일 없어서 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서 만들자고 그럼 정신이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좋은 말씀들 다 해줘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81학번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그 전대협 지금 50대가 된 386 세대들 당신들 역할은 이미 끝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집단적으로 전향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권력을 잡은 과정부터가 부당한 루머와 불법 탄핵 또 이렇게 그 위헌 헌재의 권한도 전혀 없는데 대통령을 파면시켜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그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국정원장님들, 국방장관들 이런 사람들 줄줄이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런 나라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유주의 국가 어떤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국민들도 하나씩 깨어날 거예요. 당신들 실체라는 거는 어떤 건지 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이 그렇게 적폐 죽여야 되는 원조라고 욕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한미동맹 이끌어내서 세운 덕분이고 그렇게 욕하는 박 대통령 아버지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대학 갈 수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륜을 위반하고 그렇게 비열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면은 천벌받아서 우리나라 전쟁 나서 다 죽게 돼 있는데 한반도 국민들 다 죽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려오실 생각하세요. 아주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왜 못합니까 우리가? 예, 좋아요. 너무 좋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모컨 정부라면 리모컨을 바꾸든지, 예, 리모컨을 조종하는 사람을 바꾸든지 이 두 개를 바꾸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탈라베 교수님과 유카리 우리 또 작가님, PD님, PD님, 우리 또 이문경 기자님 또 이렇게 또 많이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야죠. 나는 다음번 시간부터는 이제 나는 적폐입니다. 이걸 들고 나가서 우리는 적폐입니다. 예, 우리가 적폐다. 적폐 적상하니까 우리가 적폐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